한국에서 무료로 운영한다는 이 시스템 소식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대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한국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떤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미국 사람들은 이토록 열광했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든 밀러예요.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펜으로 두드리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밝은 아침 햇살이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지만 제 기분은 어두웠어요. 미국 유타주의 교육 디렉터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이 예산 보고서들은 정말 암담하군.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돈을 나눠도 몇몇 학교들은 대책이 없네. 또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도 너무 많아.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보았어요.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컨퍼런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아마도 그곳에서 누군가가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뒷줄의 빈자리에 슬쩍 앉았어요. 2시간 동안 저는 같은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똑같은 오래된 연설들을 들었어요. 예산 삭감, 교사 부족, 기술 격차. 제 희망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계를 확인하고 일찍 떠날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크로포드 교수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그의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그의 눈은 커져 있었지요.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의 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누구나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크로포드 교수는 말했어요. 당신이 몇 살이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있든 상관없이 한국의 고급 인력인 교사들로부터 최고 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의문이 생겼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모두를 위한 무료 교육? 회의실은 질문과 의심으로 폭발했어요. 핀란드, 싱가포르, 캐나다 등 교육제도로 유명한 나라들과 비교하며 한국의 교육에 대해 클로포드 교수는 성의 있게 대답해 주었지만 제 기대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답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지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서 저는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열고 앉아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제가 구매 확인을 클릭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이러고 있는 걸까요? 막연한 예감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계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것? 저는 눈을 감고 배우고 싶은 모든 아이, 모든 10대들이 돈이나 특권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세상을 상상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직접 알아보러 갈 참이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피커에서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을 걸으면서 제가 보는 것에 놀랐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유용한 정보가 담긴 디지털 화면들이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방문객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택시 승강장을 찾아갔어요. 운전기사는 제 짐을 도와주고 또렷한 영어로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서울시 교육청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 휴대폰에 있는 주소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교육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이든 밀러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박정우 팀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네, 밀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를 들며 대답했어요. 몇 분 후 50대의 남자가 손을 내밀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 팀장님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그의 미소는 저를 즉시 안심시켰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 팀장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말로 설명하기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내일 몇몇 학교들을 방문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의 책상을 마주보는 편안한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한국은 석유나 금과 같은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초중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교 학비의 무분별한 인상도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지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학비의 4분의 1, 5분의 1 수준이랍니다.
자,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여행으로 피곤하실 겁니다. 호텔이 가까이 있어요. 내일 우리는 일찍 시작합시다.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건물을 나와 호텔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작동한다면 고국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저와 박 팀장님은 아침 8시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밀러 씨, 잘 쉬셨나요? 박 팀장님이 제 테이블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편하게 이든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네, 잘 쉬었어요. 아직 시차에 적응 중이지만요.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식 아침 식사를 즐겼어요. 밥, 국, 구운 생선, 그리고 반찬이라고 불리는 여러 작은 사이드 요리들이요. 몇몇 맛은 저에겐 새로웠지만 저는 모든 것을 맛보았어요. 오늘 아침에는 고등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박 팀장님이 설명했어요. 점심 식사 후에는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고등학교는 고향의 학교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었고 교실은 매우 깨끗했으며 모두가 학습에 집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기술이었어요.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들은 복잡한 주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가 수학 수업을 관찰하는 동안 박 팀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기술을 통해 학습을 흥미롭게 만들어요. 한 남학생이 태블릿으로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어요. 그가 막혔을 때 태블릿은 그에게 힌트를 보여주었어요. 답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단서들이요. 이 시스템은 각 학생의 수준에 맞게 조정됩니다. 박 팀장이 설명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요. 누군가 도전이 필요하다면 더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세 개의 다른 수업을 지켜본 후 우리는 학교 근처의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다시 비빔밥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제 눈물을 쏟게 만드는 매우 매운 소스와 함께요. 점심 식사 후 박 팀장은 저를 KMOC 한국 대규모 온라인 강좌라고 불리는 것을 보러 데려갔어요. 이것은 우리의 온라인 학습 플랫폼입니다. 박 팀장이 그의 컴퓨터에서 세련된 웹사이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서 누구나 대학 수준의 강좌를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어요. 저명한 교수들이 가르치는 수백 개의 강좌를 스크롤하면서 저는 눈이 커졌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 문학, 역사, 과학, 수학, 예술, 음악, 심지어 요리까지 모든 것에 대한 강좌가 있었어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물었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인공지능에 관한 강좌를 클릭했어요. 즉시 비디오가 재생되기 시작했고 친절한 교수가 복잡한 아이디어를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놀라운 그래픽이 표시되었어요. 저는 교수가 AI 프로그램이 어떻게 패턴을 학습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우리는 다른 강좌들을 탐색하는데 1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놀랐어요. 그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퀴즈, 애니메이션, 토론이 있는 인터랙티브한 수업이었어요. 사람들이 단지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저는 물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박 팀장이 말했어요. 각 강좌에는 프로젝트와 테스트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더 많은 온라인 강좌를 시도했어요. 저는 한국 역사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초보자 한국어 수업을 들었으며 심지어 전 세계 학생들과 함께 기후 변화에 관한 실시간 토론에도 참여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소녀가 해수면 상승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독일에서 온 소녀는 그의 학급이 수행한 연구를 공유했어요. 케냐에서 온 대학생은 가뭄이 그녀의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것은 벽이 없는 글로벌 교실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강좌를 계속 탐색했어요. 제 마음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시스템을 주에 가져올 수 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될 거예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박 팀장은 제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를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이든 또 다른 모험 준비됐나요? 우리가 분주한 아침 교통 속에서 운전하는 동안 박 팀장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창밖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EBS 건물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차갑고 격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만화 캐릭터와 과학 실험의 다채로운 포스터가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둥근 안경을 쓰고 친절한 미소를 짓는 여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EBS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 디렉터입니다.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일을 보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숙제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만드시나요? 김 디렉터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요. 네, 저희는 학생들의 공부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다큐멘터리, 언어 수업, 과학쇼도 제작합니다. 그녀는 우리를 컴퓨터 앞에 앉아 캐릭터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넓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화면에는 선명하고 생생한 색상의 행성, 로켓, 우주비행사들이 보였어요. 이곳은 저희 애니메이션 팀입니다. 김 디렉터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저희의 새로운 우주 탐험 시리즈를 작업하고 있어요. 저는 한 애니메이터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로질러 혜성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을 놀라움으로 지켜봤어요. 그것은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리우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정말 이것을 보고 싶어 하나요? 저는 예전에 제 선생님들이 틀어 모두를 잠들게 했던 지루한 교육 비디오를 기억하며 물었어요. 그럼요. 김 디렉터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저희의 비밀이에요. 마이너스 학습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재미있어야 해요. 아이들이 보는 것을 즐길 때 그들은 더 잘 기억해요. EBS 방문 후 박 팀장은 저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데려갔어요. 건물은 거대했고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자연광이 들어왔어요. 안에서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에 타이핑하거나 작은 그룹으로 함께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조용한 복도를 걸으며 박 팀장에게 속삭였어요.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도서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에요. 박 팀장이 설명했어요. 어린이, 성인, 노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무료예요. 나이든 사서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희 디지털 컬렉션을 보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녀는 우리를 컴퓨터가 가득한 방으로 안내했어요. 이것들은 저희 디지털 도서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녀는 키보드에 무언가를 입력하며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수백만 권의 책, 저널, 연구 논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녀가 화면에서 고대 한국 필사본을 불러온 다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최신 과학 연구 논문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무료인가요? 저는 고향에서 제 대학 교과서가 얼마나 비쌌는지 생각하며 물었어요. 교육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예요. 박 팀장은 간단히 말했어요. 적어도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보는 방식이에요. 하루가 지나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세종학당을 방문했어요. 저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한국어 말하기를 연습하고 그들의 실수에 웃고 그들의 진전을 축하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저는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본 모든 것이 교육에 대한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단지 젊었을 때 하는 것이나 돈이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시간에 있는 것이었어요. 조용하시네요. 박 팀장이 알아챘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한국의 발전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진적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는 창 밖에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모두 교육을 통해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네, 교육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도 진짜 질문은 당신의 나라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겠죠? 저는 아직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복잡한 감정으로 일어났어요.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저는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박 팀장은 제 오후 비행기 전에 저와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조용했고 몇몇 다른 손님들만이 아침 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박 팀장은 이미 창가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계셨고 아래 바쁜 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단 씨. 제가 앉자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맴돌아서요. 웨이터가 김치, 절인 채소, 구운 생선을 곁들인 따뜻한 죽 그릇을 가져왔어요. 저는 머무는 동안 한국식 아침 식사에 익숙해졌어요. 보통 직장에 가는 길에 집어드는 달콤한 시리얼이나 페이스트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박 팀장이 우리가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한 후 말했어요. 우리 같은 시스템이 미국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시스템은 매우 달라요. 미국에서는 교육이 국가정부가 아닌 개별주와 지역구역에 의해 통제돼요.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표준화된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자신감을 느끼며 계속했어요. 교육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은 어디서든 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으로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지역센터에서 만난 78세 김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저는 아기가 옆에서 자는 동안 온라인으로 대학 학위를 공부하는 젊은 어머니를 기억했어요. 저는 무료 어학원에서 점심시간에 영어를 연습하는 바쁜 사업가를 떠올렸어요. 교육은 단지 학교와 시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학습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박 팀장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눈은 구석에서 주름졌어요. 이제 한국 사람처럼 들리네요. 아침 식사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이번 주는 교육에 대한 저의 생각 방식을 바꾼 시간이었어요. 다행인 건가요? 박 팀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시스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너무 많은 압박, 치열한 입시 경쟁, 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의 과열 등이요. 우리도 여전히 배우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운 것을 저희 지역으로 가져가서 적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어린이, 모든 성인, 모든 노인은 그들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배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변화를 시작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언젠가 당신의 지역을 방문해서 당신의 교육혁명을 보고 싶어요. 긴 비행 동안 다른 승객들이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동안 저는 제 노트북에 페이지를 계속해서 채웠어요. 저는 모든 동네의 지역 학습센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어요. 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강좌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잠재적인 파트너, 즉 도서관, 박물관, 기술회사, 노인센터 등의 목록을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무렵 교육 기회가 부족하여 안타까웠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자금이 부족한 학교에서 고군분투하는 아이들, 배움을 포기한 청소년들, 교육 기회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성인들, 그들의 지혜와 경험이 낭비되고 있는 노인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냥 교육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것을 구체화하여 제안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요. 내일 회의에서 제가 초안을 세운 교육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할 생각에 심장이 떨려와요. 이것은 한국과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